네, 안녕하세요. 2010학년도 수능 인문지문입니다. 지행론에 대한 지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이 그 옛날 수능 그 기출들 분석을 할 때 사실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옛날 지문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현대 수능 보는 것처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지문 속에 있는 순서대로 논리를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논리를 다시 바꿔서 현대 수능적인 관점에 맞춰서 정리를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지문은 당시에는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긴 해,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쉬운 지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문의 논리적인 구성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허술한 지문이에요. 좀 선생님이 감히 수능 지문이 허술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 본인이 강의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랑 관련해서 지와 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이 지문의 논리를 잘 보면은요,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세계관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 실현 문제는 자아 실현이랑 관련이죠. 즉 성리학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세계관 확립이랑 자아 실현의 입장에서 지행론을 바라보고 있다고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들은 특히 도덕적인 실천과 결부해서 지와 행위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이 성리학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기 수양의 관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위에 얘기했던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그런 입장에서 지와행의 문제를 다뤘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이 지행병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행병진이라는 단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죠. 두 개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 자, 그들은 지와행이 서로 선후가 되어서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가는 상자호진의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즉 지행병진이라는 말을 상자호진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지행이 같이 나가는 건데 그들의 관계가 어땠냐고요. 그 다음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의 본래에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그 이치를 찾고자 한다고 했죠.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 머릿속의 정리는 지행병진에 대한 설명 1번이 상자호진, 그 다음에 2번이 도덕적 수양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선생님 정리 일단 이렇게 있어요. 자, 다 펼쳐놓고 보여줍시다. 자, 보시면 일단 앞에 목적이 세계관 확립이랑 자아 실현이라고 내가 이건 읽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입장과 방법이 지행병진인데 상자호진은 넘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 문장 제목은 지금 지혜 성질과 행에 목적했잖아요. 자, 여기서 자, 만물의 이치라고 했잖아요. 이 만물의 이치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쓸까요? 마음에 내재된 이치. 요게 바로 지행론의 지혜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도덕적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행에 해당합니다. 즉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지울게요. 선생님 눈이 좀 부시네요. 이 지문 속에서는 지금 이 문장 속에서 관련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행병진이라는 말을 상자호진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도덕, 수양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이 도덕, 수양 부분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도덕적 실천과 결부해서 지와행의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 내재된 이치가 있어요. 타고나는 거고요. 이거를 도덕적인 실천, 즉 행을 통해 찾고자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선생님이 다시 보여줄게요. 지문의 흐름상으로는 그냥 순서상으로는 목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문장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행론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와 행을 통해서, 즉 지행론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이치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즉 수양을 통해 찾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지문 이해할 때 선생님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문장이랑 어구와 어구 사이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지문은 그 수업 복습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홍대용 씨로 넘어갑니다. 자, 18세기 들어서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데요. 홍대용은 지와행의 병진을 전제합니다.
지행병진, 이것을 전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자들의 관점은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이라는 말을 했을 때 도덕적인 수양도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즉 홍대영이 생각하기에도 지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실천, 수양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덧붙이는 거죠.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행이라는 거예요. 즉 지행에서 행을 성리학자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봤다면 홍대용 씨는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 문장은 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지만 사실은 왜냐하면이 있는 문장이죠. 자, 홍대용 씨가 대체 왜 사회적 실천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민생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접속 부사어가 사실 이 지문에서는 사용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문장은 이 사회적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이유, 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에게 지는 도덕법칙만이 아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자들의 의견을 인정하지만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즉 성리학자들의 의견은 그대로 두고 지는 실용적인 지식을 추가한 거고 행은 사회적인 실천을 추가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민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행병진이에서 지금 이 사람은 역시 지행병진이긴 한데 행이 지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성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죠. 다 펼쳐놓고 봅시다. 자, 기존 관점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즉 도덕적인 수양도 이분의 지행론의 목적이긴 해요. 차이점은 뭐냐면 대상이 확대된 거예요. 지는 실용적인 지식으로, 그 다음에 행은 사회적인 실천으로. 지와 행의 관계는 상자오진 관계가 아니라 행이 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최한기 씨로 들어가면 아주 달라지죠. 이분은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대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거죠. 즉 홍대용 씨는 덧붙이는 의견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행을 생리반응과 감각활동, 윤리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 윤리행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 도덕 수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즉 일정 부분 성리학적 관점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 지식으로 규정했는데 자, 이건 지금 보니까 지행병진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행을 통해 지를 얻거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요.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서 선행후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에 봤던 관점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죠. 지행병진이 처음 깨진 거예요. 행의 지보다 우선적인 것이란 말은 선행후지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최한기의 지행론은 가장 큰 차이가 선행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후지 안에 이 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체의 경험이 행인데 지는 무조건 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더라.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인데요.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 사회, 자연을 포괄하는 거래요. 자, 이 문장을 보고 어떤 학생은 충격을 받고 어떤 학생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지와 행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랑 맞춰서 앞에 성리학자들이랑 홍대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리학자는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했어요. 인간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홍대용 씨는 민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현실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사회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최한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자연이란 말 나왔잖아요. 즉 최한기가 지행론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자연을 덧붙인 거예요. 즉 여기서 사실은 과학적인 관점이 등장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이었다면 드디어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행론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행을 통한 지혜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정리한 걸 좀 보여줄게요. 자, 이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건데요. 이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지식 연구 방법이 3단계였죠. 행을 통해서 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 지에 의해서 새로운 행을 하고요. 그 행을 통한 기존 지의 검증이 바로 뭐랑 똑같냐? 과학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근대과학의 과학적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서 관찰을 통한 가설을 세운다는 게 행위 관찰이거든요. 경험적인 거죠. 가설에 해당하고 그 지에 의해서 새로운 행을 한다.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행을 통해서 기존 지의 검증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전혀 다른 문명권이었는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어떤 사고의 발달 과정이 동양과 서양이 되게 유사한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선생님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이유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눈부시네. 이거 좀 없애고 할게요.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했다는 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형성 방법이 있죠. 경험을 통해서, 즉 행을 통해 질을 형성해서 뭐 그런 걸 또 검증한다는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중시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연 세계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의 지혜행의 대상이 있었잖아요. 자, 요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게 물리입니다. 여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세계의 원리라고 했죠? 이거는 사리예요. 사회죠. 얘는 규칙성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인간 세계에 사리가 필요한데 그게 일정치가 않아.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걸 먼저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또, 자,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가 나온다. 자,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인도인 거예요. 즉, 사람한테 도덕적 수양도 필요하고요. 사회적 실천도 필요해. 그런데 둘 다 일정하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는 자연을 탐구를 하자. 그 법칙을 사회에 적용하면 그것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성리학자들이 앞에 도덕적 수양이고 홍대용 씨랑 최한기 씨가 뒤에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이 행을 앞세웠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서 변하지 않는 자연세계의 물리를 파악하겠다는 거였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해서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서구 문물들이 사실은 안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세계가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잖아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선행후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뭐 정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새롭게 지문 정리한 거를 보여줄게요. 좀 심플하게 있어요. 이 지문 잘 살펴보면은요, 앞에 부분에서는 그 항목이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내용을 비춰보면은요, 빈칸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성리학자들의 지행론도 지문 전체적인 논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지행론의 배경이 있고요. 지행론의 대상이 있고 기본 입장과 목적,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이 홍대용에도 있고 최한기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전부 다 드러난 게 최한기뿐이에요. 그런데 지문 맨 마지막 단락을 보거나 혹은 최한기를 설명하는 단락 안에 사실은 앞에 성리학자와 홍대용이 바라보는 입장이 다 숨어 있어요. 그거를 채워본 겁니다. 성리학자들은요,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했어요. 때문에 대상은 그냥 인간이었고요. 기본 입장은 지행병진이었습니다.
목적은 도덕적인 수행을 하는 거였는데 방법은 지는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을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홍대용의 지행론은 배경이 피폐한 사회현실을 개혁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인간에서 사회로 확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기본 입장은 지행병진은 깔고 오지만 다만 행위 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방법은 뭐냐면 실용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최한기의 지행론은 무엇이냐? 배경은 홍대용의 것에서 추가되죠.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연으로 확대돼요. 기본 입장은 선행의지예요. 뭐든지는 행에 따른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 물리를 탐구해서 그 고정적인 법칙을 인간 세계에 대입을 하고 그 사례를 통해 인도를 만들자. 즉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 강의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지문이 사실 현대수능적 관점에서 보면은 구성이 약간 허술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 읽고 나면 채울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기출 지문들 공부할 때 항상 그 안에 있는 테두리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본다면 어떤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즉 추론하면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볼까요? 1번입니다. 제일 적절한 제목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건 답이 될 게 그냥 4번밖에 없죠. 지행론이 성리학저부터 시간적으로 계속 변해왔으니까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내용을 또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지, 행 둘 다 확대죠. 행은 사회적 실천이었고요. 지는 실용적 지식이었으니까 2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보이네요. 화면이 어색하게 넘어가는 걸 눈치채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요 뒤에 문제 답이 잘못 나와가지고 선생님 풀다 당황했어요. 다시 풀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최한기 입장에서 요 보기를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보기를 보기에 앞서서 최한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최한기는 지식습득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일단 행이 있어야 돼요. 행을 통해서 일단 지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를 가지고 새로운 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행을 통해서 기존 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지금 지문 속에서 논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나기는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중간에 분명히요 지식이 생겼는데 어떤 행을 통해서 이런 몇 개의 단어에 대한 지식이 생겼는지 이 지문 속에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다시 지금 최한기는 분명히 행을 통해 지가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보기 속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껴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기가 맨 처음에 그냥 뜻도 모르고요. 그 나오는 대로 뭐 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밥을 갖다 줘요. 아니면 나 불렀어 하고 날 찾아와. 그러면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 머릿속에서 마마라는 소리를 내니까 엄마가 오더라 라는 지식이 형성이 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기 안에는요. 그런데 그 뒷부분 자, 몇 개의 단어, 지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 구사라는 것은 자꾸 행을 해보면서 기존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점차 표현이 완전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 다양한 시행착오라는 것이 바로 뭐냐? 행에 의한 기존지의 검증이다.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 지문은 애초에 뭐라고 했냐면 지는요 먼저 있지 않고요 행이 있어야만 해요. 즉 행을 가지고 지를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그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도 행을 통해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에 의해서 지가 완성된다라고 설명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3번 선택지 어디 갔죠? 넘기는 게 자 3번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의 내재한 이치를 깨닫는다. 마음의 내재한 이치는 최한기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성리학자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4번,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최한기 입장에서는요, 행을 통해서 지가 나오는데 경험적인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잘못됐어요. 마지막 5번,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해서 사리를 얻는 과정이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5번은요. 참고로 말하면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1번이에요. 여기가 지금 69%예요. 나머지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다시. 자, 5번에 보면 지금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요, 이 지문 속에서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한기가 지행론을 가지고 하고자 했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사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먼저 얻는데 사리를 얻기 전에 물리를 파악해야 돼. 즉 물리를 파악해서 사리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인도가 나와야 한다가 사실은 정확한 설명이죠. 근데 이 답을 고를 때 5번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할 때요, 이 순서가 잘못됐구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잘 푼 거는 아니에요. 맞기는 맞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보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선택지 5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행론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따져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부분을 언급해서 잘못되었구나 라고 풀어야 맞는 거지,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좋은 연습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뒷부분에 뭐 자꾸 이거 넘기는 것도 없어지고 막 답도 잘못 써있고 그래갖고 막 되게 혼선이 좀 있었는데, 뭐 화면 넘어가면서 좀 어색함이 생기는 건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